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가장 위험한 사기꾼 유형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준비한 이유는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떤 얘기들이 오냐면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얼마 모았는데 얼마 돈이 생겼는데 신사임당 얘기를 듣고 올인해보고 싶다. 왜 판단을 저한테 위임하시는지, 돈이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그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 제가 무슨 한 줄기 빛을 봤다. 제가 1:1 코칭 컨설팅 절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선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에서 오는 무게감이 싫어요.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답장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 영상으로 모두 대신합니다. 대부분의 사기는 있잖아요. 내가 조심하면 피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피할 수 있는 형태의 사기를 사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 타겟에게 사기를 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목표물을 정하고 하는 단순 사기, 내가 조심하면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큰 피해를 주는 사기 형태는 낚시형 사기입니다. 낚시성 허위 매물이나 낚시성 기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붕어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붕어 낚시를 하면 밤새도록 밑밥을 뿌리고 새벽 2시, 3시부터 그 밑밥 냄새들이 물에 쫙 퍼지면서 물고기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질이 오기 시작하죠. 이 낚시성 사기는 있잖아요. 붕어 낚시랑 비슷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기대심리라 그래야 되나? 약간의 탐욕 이런 거를 이용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알게 되는 어떤 정보나 이익이 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사기꾼이라고 공격을 많이 당했죠. 비난도 많이 받았고, 이런 맥락의 사기를 당해보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겠죠.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밑밥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밑밥들은 있잖아요. 너무 타당해 보여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자본주의적 원리, 거기에 심지어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 구경꾼을 많이 모은 사람이 수익 모델을 밝히고 수익 구조가 매우 타당해 보이는 수익률, 그리고 그 수익률이 믿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 기대 심리보다 조금 더 높은 매우 타당해 보이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분산해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마치 내가 능동적으로 서칭해서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속이 보이거나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 이런 거였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돈을 내가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수익 구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때부터 자기 스스로 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기꾼은 사기를 칠 필요가 없어져요. 저는 이런 형태의 사기들을 많이 봐왔어요.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제가 경제방송국에 있으면서 취재를 통하거나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가 그런 상황을 보거나 하면서 이런 형태의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 사기꾼은 더 사기를 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내가 만족했어. 그런데도 탐욕 때문에 자동적으로 더 많은 붕어들이 계속 모이고 입질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밑밥에 바늘이 있다는 걸 아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거에 더 걸리게 돼요.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하거나 어떤 거래 관계를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나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제시를 하더라도 이 사기꾼은 다 서명을 해주거든요. 심지어 그 사기꾼은 그런 계약을 마치 좀 하기 싫은 것처럼 조금씩 거절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기에 점점 걸려드는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사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안에 있는 바늘을 다 제거하고 이 밑밥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도 사기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 애초에 법을 어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범위가 여러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기꾼은 생각의 범위가 법 밖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바늘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카드 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카드 게임을 할 때 가장 큰 배팅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했고 상대 패까지 내가 다 알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배팅을 할 겁니다. 이런 사기의 유형은 사기꾼의 손에 들고 있는 패를 마치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데에 더 큰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알게 된 패 역시 사기꾼이 조작해서 알게 된 패인 거, 그게
이런 사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리가 타당하다고 해서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어기려고 작정을 하면 그런 사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내가 욕심을 없애거나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위험 가능성, 사기 당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순간 그것은 그런 사기는 당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사기는 그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도 못한 일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질 만큼의 베팅을 하지 않는 것,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사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떤 어른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넌 큰 돈은 못 벌겠다. 그럼에도 제가 500만 원 이하 소액으로만 사업을 계속 시도를 하고 소액이 들어가는 사업들만 시도를 하고 사람을 활용한 게 아니라 저 혼자서 해온 이유, 제가 언제든 망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 부의 추월 차선이 아니라 서행 차선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 추월 차선을 달리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서행 차선으로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털고 일어나면 돼요. 아무래도 저는 큰 부자는 못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무료로 알게 된 정보에 절대로 모든 걸 걸지 마시고 한 줄기의 비처럼 느끼지 마시고 스스로 길은 스스로 개척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거고요. 모두 무료입니다. 대신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